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젤리클스가 보낸 글인데요. 마음 같은 남자랑 사귀고파. 차인 여자 도로 찾아달라고 글 쓴 애한테 한 말들을 듣고 나 울었어. 울면서도 내가 왜 우는 걸까? 설마 미쳤나? 이랬는데 좀 생각해보니까 마왕이 내 심리를 치료한 셈이라고나 할까? 쉬팡 내가 마지막 남친이랑 헤어진 뒤 1년 넘게 남자가 없었어. 이유는 딱히 남자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였어. 끌리다가도 막상 사귀려고 그러면 거부감이 들더라고. 나도 왜 그런지 답답하고 설마 내가 레즈 아닌가 하는 생각에 괜히 여자를 시험삼아 힐끗거릴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우선 여자친구를 깨어나도 그 쿠션 감촉 때문에 찝찝하거든. 물컹 웩. 내가 왜 남자 그랬는지 이유를 오늘 알 것 같아. 마초 같은 놈들한테 질렸던 거야. 내가 그 마지막 남자놈을 만난 후에 성격이 변했어. 소위 말하는 기찬 여자, 드센 여자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근데 어떤 미린 것들은 너 같은 할 말 다 하는 톡톡 쏘는 여자가 좋아. 김 빠진 콜란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느낌이야. 결혼하면 빡세도 연애할 때 재밌잖아. 이런 말 짓거리더라. 재수없어. 남자들이 농담 삼아서 하는 성적 도발을 일으키는 말들도 못 견디고 연락 쏴대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남자가 지겨워서 그랬던 거였어. 마음 같은 남자 어디 없나? 웃기고 있네. 활마녀의 멘트에 의하면 마왕 같은 남자는 없어. 세상은 마왕과 마왕이 아닌 남자들 뿐인 게요. 나도 마왕 같은 남자 있어도 내겐 안 꼬이는 듯해. 어디 마초 같은 놈만 꼬이는지 쭈압. 뭔가를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방송 중에 하는 이야기나 방송 중에 또 하는 그런 내용하고 현실 생활에서의 제 삶이 일치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쭉 놀아온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에서 가르친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말잖아. 근데 뭐랬어? 남잔 말뿐이랬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야 저렇게 이야기하는 남자는 여자한테 맞춰지도 안 할 것 같고 뭐 여자를 상냥히 배려할 줄도 알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다. 그니까 맨날 속아 넘어가고 된통 다치고 연애가 안 되는 거야. 속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하니. 아우 깝깝해 정말. 아 정말. 기억상실의 글. 마왕 말이 맞네 그려. 어제 그 사연 있잖아. 헤어진 여친이랑 다시 만나니 안 만나니 그 사연. 그 사연 들으니까 나도 생각이 난다. 나도 이제 사랑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었던 여자가 있었거든. 군대 가기 전에 헤어졌는데 저번 달인가 우연히 다시 만났어. 그것도 4년 만에. 할 말이 없더라.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쳐다보기만 했어. 그쪽은 지 친구랑 같이 있었고 친구는 의아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나 그냥 돌아서 버렸어. 들으면 쪽팔리게 눈물 보일까봐.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참 다행이더라고. 왜냐고? 만약 그 자리에서 그 친구 질질 짜는 모습을 봤으면 무지 화났을 것 같아. 그렇게까지 해서 헤어졌는데 겨우 그런 모습 보면 속상하잖아. 나는 정말 헤어질 때 그 친구가 행복하기를 바랬거든. 뭐 행복해 보이니 됐지. 친구도 그러더라. 왜 붙잡지 않았냐고. 헤어질 때 사연이 좀 있었거든. 근데 난 내가 돌아선 게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해. 지금도. 그 친구 처음으로 사귀면서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여자애들 심리라는 것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친구한테 고마운데 나는. 덕분에 다른 사람 만나도 그런 실수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친구한테 신경 못 써줬던 거 더 신경 써주고 다 그런 거 아닌가? 마무리가 안 된다. 마무리는 마왕이 알아서. 주신 마왕 공연 못 봐서 며칠째 속이 아프다. 다음 공연 때는 삥을 뜯어서라도 꼭 보러 갈게. 그럼 망빠. 공연장 현장에서 1,500원씩 삥 뜯는 2인 1조의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 출연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식구 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들로 이제 공연들을 보는구나.
그래요. 상실군은 참 잘했네요. 미련을 가지려고 들면은 또 밑도 끝도 없는 게 사람이고, 특히 이 우리나라의 아직 이 개선되지 않은 저질 남성 수준으로 볼 때는 말하자면 집 앞 됐던 거 이제 빼내서 남의 밥으로 빼주고 나면 또 왠지 모르게 또 서운하면서 또 지 앞으로 끌어 당겨 놔야겠거든. 집 앞상 앞으로 또 당겨 놓으면 또 싫고. 이게 애새끼들을 어릴 때 버릇없이 길러가지고 그래. 그리고 그 마초라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마초라는 게 겉으로 남성 우위를 주장하거나 여자들한테 일방통행적으로 행동하거나 뭐 이런, 말하자면 약간의 그 IQ가 모자라는 애들을 마초라고 그러는데, 이 마초만큼 또 짜증나는 게 피터팬 마마보이들도 짜증나거든.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에 책임질지 모르고 자기 의사 고지고대로 여성한테 이렇게 똑바로 표현 못하고 여기서 한 말이랑 지네 엄마한테 가서 한 말, 이게 제일 미치지. 응? 연애하면서 나한테 한 말이랑 지 친구한테 가서 한 말이 틀려. 쌍.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연애하면서 나한테 한 말이랑 지 엄마한테 가서 한 말이랑 틀려.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아우 걔네 싫어 헤어지고 싶어. 엄마가 띄워줘. 뭐 이런 까라. 막 이것도 짜증나고. 그리고 또 소리 없이 강하다 레간자는 아닌데, 소리 없는 마초 있어. 소리 없는 마초. 겉으로 소리를 박박 크게 지르거나 뭐 이렇게 여자가 남자 말을 들어야지 뭐 이렇게 겉으로 티는 안 내는데, 조용조용한데 그래도 이 새끼 사고방식은 뭐냐면 남자 하는 대로 여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겉으로 티를 안 내는 거야. 이런 새끼도 아주 짜증나는 거고. 그냥 우리같이 개화된 고스민 남성 종족은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잘해주는 척하면서 아우 자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여자를 휘두르고 있다라고 지는 믿지. 친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사는 거야. 그게 원래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 때 높낮이 없이 그렇게 너희가 뒤엉켜 즐거이 어울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들었거든. 예? 하나님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고?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성경 말고 그건 착한 사람들이 보는 거고,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놀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남기신 것으로 대충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남녀간의 관계는 대단히 애매모호하면서도 대단히 버라이어티하면서도 묘한 것이어서 겉으로 보이는 형상대로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말이에요. 어릴 때 맞는 건 평생 동안 기억 속에 각인돼요. 몰래 그래요. 어제 뭐 자기 삼촌이 중딩인 딸을 때리고 어쩌고 그런 사연이 나왔잖아. 그것 때문에 얼마 전 일이 생각나서 글을 올리는 거야. 밤에 난 침대에 누웠어. 옆에 스탠드 불은 켜놓고. 근데 누가 내 방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얼른 불을 껐지 뭐. 아빠더라. 인터넷 모뎀 전원을 끄려고 온 거였어. 그리고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 그렇게 불 꺼버리면 자는 줄 알 것 같냐라는. 아빠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 그냥 그렇게 잠이 들려고 눈을 감았어.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 정도 소리 가지고 맘상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 근데 어렸을 때 맞던 게 생각이 나더라. 우리 아빠는 나를 좀 때렸어. 특히 어릴 때. 컸다고 안 때렸던 건 아닌데 어릴 때 맞았던 건 유난히 기억이 나. 참고로 아빠는 남고 선생이라 때리는 거는 무지 잘 때리지. 그래 자식 때문에 속 타서 때릴 때 얼마나 심하게 때렸겠어.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숫째도 못 세던 나이에. 아빠 친구 아들은 덧셈 뺄셈 곱하기까지 하는데 나는 뭐냐면서 방에 끌고 가서 바보라면서 때렸대. 막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어떻게 맞았는지 아는 나로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을 순 없었어. 그리고는 밤에 나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울었다지. 뭐 이건 내 기억에 남을 수도 없이 어릴 때니까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 말고 다른 느낌은 없는데, 언젠가는 빗자루 손잡이로 맞았는데 그냥 요즘 파는 그런 빗자루가 아니야. 짧은 건데 앉아서 쓰는 그런 거 있잖아. 엄마가 시집 올 때쯤 가져온 것 같은데 졸라 무겁고. 아무튼 대박이었어. 진짜 엄마가 신고하자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맞았어. 아니구나, 엄마가 겨우 말린 거였나?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맞고 있을 수가 있냐라고 엄마가 그랬는데, 난 피하거나 하면 진짜가 아빠가 날 죽도록 팰 것 같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냥 그랬던 것만 기억나. 그때 무서움, 그런 거.
어릴 때 맞았던 것들을 왜 맞았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뭔가 거짓말을 해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또 맞을까봐 다음번에 말 못하고 또 그러고 그랬겠지. 커서 맞는 거는 그렇게 심하게 맞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또 아빠가 화내는구나 이렇게 넘어가고 내가 참지 이러고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컸으니까 자기가 때리거나 해서 말 듣게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끔 때리는 걸 보면 진짜 감정적이긴 해. 어릴 때는 내가 왜 맞는지도 몰랐고 지금도 당연히 기억 안 나고 그냥 그때 공포, 화남, 내가 그렇게 취급받았다는 게 혐오스럽고 아빠에 대한 실망, 분노 그런 것만 느껴지고 그날 밤은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눈물이 나서 펑펑 울었어. 물론 내가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심하게 나를 학대한 편도 아닌데 가끔 그런 것만 빼면 잘 놀아준 편이었걸랑. 그냥 그런 기억들은 나를 너무 괴롭혀. 아무래도 우리 아빠는 나한테 이쁨 받기는 그런 것 같아. K백작은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껍데기만. 음주에 오토바이 폭주에 기타 좋아하고 마왕 좋아하는 고스 아버지.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냥 때리면 울기라도 하죠.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푸시업에다가 아시죠? 엎드려 뻗쳐. 그 자세로 가격입니다. 회초리, 짝대기, 울면 플러스 알파. 울면 더 때리고 울면 또 때리고 더 때리고. 초등학교 때 야구 방망이로 맞았어요. 공부를 못하거나 잘못해서 맞으면 억울하지는 않아요. 동생들이 잘못해서 덤으로 맞곤 했죠. 리더십을 강요하면서. 그래도 아버지는 매너 있게 때리셨네요. 어쨌든 매일 저녁을 초중음으로 만들어놨던 아버지. 전라 미워할까요? 아니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미워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가 되네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살 일만 만드시기를. 그게 K백작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그게 원한이 돼서 이 충돌하거나 나중에 앙금으로 남거나 그러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모든 그 슬펐거나 괴로웠거나 분개했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추억으로 바뀌었으니까 참 그래도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몰래가 매너 있게 맞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매너 있게 맞은 건 당신이고요. K백작이고요. 동생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덤으로 형이니까 네가 애들을 잘못 지도했으니까 때려라라는 거는 그냥 맞겠다 나 같으면. 근데 뭐 정말 이유를 수긍할 수 없는 예를 들어 넌 왜 이렇게 덧셈도 못하고 바보냐 그러면서 그냥 때리면 다음날부터 덧셈을 하게 되냐. 애가 난 바보 아냐 그러면서 징징 짰으면 얼마나 가슴속에 상처가 맺었겠어. 얼마 전에 우리 통계를 읽는 법하고 세상을 읽는 법에 대한 그 진실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우리 분데스리가의 예를 들었잖아요. 분데스리가 60세 이상의 분데스리가 출신의 선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 분데스리가가 생긴 것이 30년이 되지 않았다면 분데스리가 출신의 축구 선수는 60세 이상의 선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시당초에. 그러나 문장만 딱 놓고 봤을 때 분데스리가 출신의 60세 이상 선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면 축구가 사람 잡는 스포츠인 것처럼 들린다는 것. 통계나 이런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할 때 그 안에 이유를 따지고 우리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놀림당하고 그런 지식이나 정보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다는 것. 요새 조선일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노인들이 얼마나 소외되어서 학대받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자식을 7을 낳았는데 자식이 아무도 돌보지를 않아서 시골에 오로지 어머니만 혼자 남아서 그래서 자식들 주위에서 욕하면 아유 나 자식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한다는 그리고 자기 자식 미워하지 말 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그리고 자식들이 이제 부모한테 와서 행패 부리고 뜨악질 부리고 막 이런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사회의 이 노년층이 자녀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한 다음에 이 자녀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학대받으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부모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방기하고 이 부모들을 내팽개쳐서 사회 곳곳 그늘에서 이제는 더 이상 능력이 없어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희생당한 다음 이렇게 버려지고 있다라는 비통한
이 세상의 지옥도에 대한 그런 고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 뒷면에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선일보라는 매체와 그 울분과 통곡에 차서 그 노년층을 비호하는 그 기사의 말투와 격렬한 이 천륜을 거슬린 이 싸가지 없는 놈들에 대한 그런 준엄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감히 그 질문을 우리가 입에 올린다라는 것은 바로 직방으로 우리가 그 싸가지 없는 놈들 대열의 선두가 될 것 같은 그런 위협감 때문에 그 질문을 떠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고요? 자식 새끼를 어떻게 길렀으면 7을 낳는데 엄마가 시골에 혼자 있을 때 10년이 넘게 한 번도 안 찾아오도록 기를 수가 있느냐? 응? 도대체 자녀하고 같이 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 좀 그거 좀 알고 싶어. 애를 기를 때 무슨 사연이 있었으며 애를 어떻게 길렀으며 아이들하고 관계는 어땠으며 그리고 뭐 가령 돌아가신 그 남편분하고 사이에 아이들 교육 방침은 뭐였으며 저 어떻게 지내셨느냐?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7자식이 한 명도 찾아오질 않느냐? 외아들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앞불싸 그놈이 빗나가 불었다. 에? 뭐 돈 번다고 서울 가더니 이놈이 뭐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거꾸로 자식이 7인데 하나도 안 찾아온다라는 거는 그런 의심을 들게 하지 않아요? 부모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응? 꼭 이럴 때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젊은 사람들의 책임으로 또 젊은 사람들의 싸가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만 빼놓는다면 바로 그 젊은이들은 청소년기부터 뇌가 없어서 어른들이 볼 거, 읽을 거, 들을 거, 말해야 될 거를 다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것들로 취급해서 기른 것들이 어른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어른이 됐다고 걔네가 어디 가서 무슨 뇌가 생기겠나? 그리고 이 문화 충돌이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는 김정구 선생 노래를 좋아하는데 나는 레드제플린 노래를 좋아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레드제플린이 뭔지 한마디도 아실 수가 없는 것과 내가 김정구 선생 노래를 들으면은 왠지 좀 소름이 돋는 것과 자 이런 것만이 문화 충돌일까? 문화라는 게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이러는 것만이 문화일까? 이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문화라는 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의 존재 양식이기도 하고 이것 자체가 이 세대 간의 충돌을 하다 보니까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대한 골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 사이에서 누가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버렸지만 자식들 가운데서 대가리 커서 집 밖으로 독립할 날만 기다리면서 저희 부모를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장난 아니게 많아요. 그 숫자가. 외려 옛날로 갈수록 이 종아리 걷어라 너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좀 맞아야겠구나 목치미로 올라가라 이래가지고 애들을 때리는 경우 이 집안의 가부장적인 위험이 아직 존재하고 처벌에 대한 어떤 합당한 운영이 존재하는 이런 경우에 그리고 종아리 맞고 정말 살이 터지도록 맞잖아요. 옛날에. 그런 다음에 질질 짜면 이 구석에서 아버지 몰래 엄마가 불러내가지고서 종아리에다가 옛날 저 무슨 뭐 호랑이 뭐 연고 막 이런 거 발라주던 그 시절 이야기들 그 시절을 듣고 있으면 그 어른들을 위주로 일방적으로 뭐 어떤 구성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 가정의 운영 방식이 그나마 그때는 룰이 있었다. 컬러가 틀린 거고 방향이 틀린데 룰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 세대 또래의 가족 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뭐 애를 개패듯이 팬다든가 어릴 때 상처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자유, 부모의 100% 권한이고, 이 옛날에는 화풀이를 개새끼한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잖수. 그 부엌 옆에서 기르는 강아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나면 발로 빵 차가지고 깨갱 하는 거 정도는 자유였잖아. 근데 우리가 문명사회가 된다라는 것은 그 자기 강아지를 자기가 발로 차도 옆집 사람이 고발해버리면 붙잡혀가는 게 그게 문명화되는 거 아니야, 인간이. 응? 아무리 개라고 해서, 인간이 아니라고 해서 그 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마치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체벌이나 두들겨 패거나 막 이럴 수 있는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개새끼도 그럴진데 자기 속으로 나온 자기 애새끼라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패거나 아무 소리를 귀에다가 이렇게 던질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노년에 접어들어서 심한 경우에 자녀들한테 버림받고 자식들이 돌보지 않고 내팽개쳐버리는 거를 어떡하라고? 뭐 어떡하라고? 누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거를 보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젊은 애들이 이 윗세대들한테 잘하도록 마음을 고쳐먹도록 개과천선하도록 이제 와서 전국적으로 교육의 장을 새로 열까? 아니면 부모 내팽개치고 봉양 안 하는 애들 전부 뿌들어다가 삼천교육대 보낼까? 천만의 말씀, 그 가정 얘기는 그 가정으로 끝난 거예요. 만일 모르지, 안 돌보는 수준을 떠나서 자식 새끼가 매일 들어와가지고서 뭐 부모 패고 난리 지긴다, 그럼 그건 경찰에 고발하든지 해야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뭐 그 가정이야 자기들끼리 얘기한 물 건너간 거지. 그걸 우리 보고 어쩌라고. 단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 자기의 모든 진을 다 빼가지고 자녀의 교육과 자녀의 뭐 이런 데다가 다 희생하고 투자하는 것은 시대에도 뒤떨어진 일일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감사를 받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젊은 시절에서부터 중년에서부터 노년으로 넘어가면서 벌 수 있는 그 모든 재화의 총량을 자녀한테 다 투입하고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빚까지 끌어대서 갖다가 자녀한테 투입하고 그 다음에 니들이 성공해서 갚아라. 근데 니들이 성공해서 훌륭하게 돼서 이거를 못 갚을 경우에는 엄마 아버지는 곤란해진다. 애를 잡아 죽이는 거지 그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세대들은 이제 자식을 기를 때 어떻게 길러야 되냐면 얘들이 성장했을 때 얘네들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돈 버는 것과 연금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짱박아 놔가면서 애들을 길러야 돼요. 근데 뭐 애가 뭐 나는 과외 선생을 갖다 대지를 않아서 무슨 과외를 시켜주지를 않아서 내가 성적이 엄마 아빠 때문에 나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새끼는 그건 때려버려야지. 그런 거는 미친 거지. 지질이 지가 태어날 때 공부가 재주 없이 태어난 거지 뭐. 내가 그렇게 낳아줬나 보지 지를.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과외를 옆에서 해서 갖다 대고 무슨 돈 들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공부, 그렇게 갈 수 있는 대학이라면 공부 쪽으로 평생 가야 성공 못한다는 얘기야. 딴 거 하란 얘기지. 이 사회의 수치와 통계가 공부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증거를 대주면서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걸 돈으로 선생을 사고 갖다 대가지고 애를 억지로 공부를 시키면 나중에 새끼 굶어 죽는 거지 뭐. 딴 쪽으로 나갔어야지. 뭐 어떡하라고. 이 험한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말이야.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이렇게 대충 과외 선생 갖다 대고 돈 좀 들이고 막 강남 무슨 쪽집게 비싼 뭐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애 성적을 올리면 애가 살아남고서 이 사회 보수 기득권 계층에 소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
대가리가 나쁜 거지. 그러니까 지들이 굶어 죽고 자식 새끼 굶어 죽지. 그러니까 나중에 원망받고 아무도 안 찾아오지, 7자식이. 그런 거라니까요, 진짜로. 그런 다음에 힘 다 빼고 나서 자식들한테 얘야, 이제 니들이 우리를 모시고 살아라. 응? 뭐 이렇게 해다오. 이런 얘기 뭐 하려고 해? 엄마 아버지는 여기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고 엄마 아버지 늙어가지고 안 굶어 죽으려면 어차피 자식한테 싸그리 다 뱉었다가 자식한테 엄마 아버지 노년 책임지라고 하나, 엄마 아버지 노년 할 거 자기네들이 해놓고서 나머지 모든 힘 그냥 이렇게 모아서 자식 도우나 똑같지 뭘 그래. 하여간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어떤 자녀는 어렸을 때 아빠가 바람 피는 걸 보고 아버지가 자기랑 상냥하게 많이 놀아주던 기억과 모아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강렬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그 자녀가 하는 짓을 보고 부모가 삐져서 난 이제 니네 부모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지 몰라도 자식 입장에서 부모에게 결격 사유를 매겨버리고 넌 말만 내 부모, 나 대가리 크거든 두고 보자 라는 것을 무의식에 박는 경우에는 수천만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부모의 무능한 모습이 한에 맺혀서 라는 식의 이유가 나온다면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마음이 좀 아픈 이유가 되겠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도 엄마를 때려서 나이만 크면, 나이만 되면, 그리고 내가 힘만 딱 정확하게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세지는 그 순간 내가 칼 들고 우리 아버지 목 따버리겠다 라고 생각한 경우가 몇 케이스였을 것 같은데, 그 자녀를 때리는 아버지들도 그렇지만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들도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애기들 입장에서 엄마하고 아버지의 그 친밀도는 엄마 100이라고 치면 아버지 30?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하지 않나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다. 그러면 애가 뭐라고 생각할까? 아프지, 엄마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할까? 아유,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아빠가 때리는구나. 엄마 왜 그랬어? 아빠한테 왜 말했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엄마를 때리고 있는 그 아버지는 애 눈에 비치기에는 그냥 하나의 야수나 짐승이나 그냥 남자 새끼 하나야. 타도 대상이고, 그리고 자기가 충분히 힘이 있었다면 지금 엄마를 구하고 여기 있는 무기든 뭐든 사용해서 지금 저 앞에 있는 놈을 죽였어야 하는 거고, 물론 공포에 질려서 완전히 경기 들려가지고 애가 정신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그게 나이가 슬슬 먹고 나면 그 공포에 의해서 눌렸던 기억들이 뚫리고 나면 그 안엔 전부 적개심 덩어리, 더덕더덕. 왜 안 찾아오냐고? 안 찾아오는 게 나은 경우도 있을걸? 아예 안 보고 사는 경우가. 부모 자식인데 아예 차라리 남이 더 낫고 그냥 얼굴 모르는 이름 모르는 이웃 사촌 이런 사람들이 훨씬 가까운 거고, 말이 자식이지 왼수나 다름없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 부모지 왼수나 다름없다라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의 연대가 끊어지고 유대가 끊어지고 거기서 심지어 끊어진 걸로 안 보고 살면 다행인데 복수극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이 들어가지고 폭행당한다는 노인네들, 정말 안 됐고 미안하고 가슴 미어지는 그런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정 내에서 소외돼서 폭행당한다는 노인들을 때린다는 그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분노감과 분개심이 안 들겠느냐. 당연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야, 정말 어떻게, 아니 어릴 때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이든 부모를 차라리 버리고 얼른 떠나지 그거를 잡아 패고 사냐? 응?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본인들 탓도 있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게 맡겨져 있어야 될 고유의 업무와 고유한 부분들에서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 남들이 간섭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고스란히 본인들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걸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될 게 우리 세대라니까요. 우리 세대. 우리는 애 새끼 나면 엄마 아빠가 먹을 거 안 입고 입을 거 안 입고라는 이야기를 애한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얘기. 아이를 위한다면 엄마 아빠는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너네 남는 걸로 길러걸랑 부담 없이 살아. 아니 너무 부담 갖지 마.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인생 네 좋을 대로 살아야지 라고 애 어깨 위에서 짐을 덜어질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뭐 자식을 내가 낳아서 지금 기르고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글쎄 나이가 슬슬 그쪽으로 가까워가고 있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차피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나서 이 자녀들 옆에서 다 지렁이 이렇게 잡아다가 입에다가 어휴 아해라 귀여운 내 새끼 하면서 부리에다가 넣어줄 수도 없는 거라면 서로 나는 법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 각자 자기 영역도 따로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애 어깨 위에 선천적으로 내려오는 뭔가의 부담은 없어야겠다. 나이가 들어서 정신 차려서 어른이 되고 봤더니 내가 원한 적 없는 내가 부탁한 적 없는 물건의 청구서와 이 부담과 도덕과 책무와 이런 것들이 내 어깨에 잔뜩 매달려서 나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뭐 다른 거에 대한 거에 얽매임에 대한 거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더라 하는 걸로 애를 몰아세우지 않는 거 그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진짜 배려 아니냐고. 그리고 그 배려를 해준다고 우리 아버지가 70살이 넘어가면서까지 약국에서 100원짜리 끝끝내 모으고 막 거기서 의학질을 하다가 결국 몸 다 작살나가지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아씨 그리고 나서 고 말년까지도 아들놈한테 부담 안 준다고 그 악독악독 매달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막 그렇게 해줬는데 말이야. 그럼 나는 내 딸이나 내 아들 때에서는 조금 더 클린하게 해줘야 될 텐데 요게 여기서 이제 또 머리가 살짝 그쪽으로 스토리가 넘어가네. 뭘 해야 돈을 벌지? 아니 음악이나 방송이나 그래 이건 다 하는데 이건 나 좋아서 하는 일이고 이걸로 뭐 별로 돈을 벌 것 같지는 않은 일이잖아. 뭘 해야 돈을 버냐? 그게 문제네. 울지 말고 하늘을 바리를 베이베 저 별빛이 환하게 노래를 하잖아 눈에서 흐르는 아픔의 눈물은 오늘 밤에 놀리지 않아 내가 너를 안아줄게 위를 베이베 두려움도 슬픔도 모두 잊어버려 세상의 모든 이가 등 돌려간대도 나만은 널 지켜주겠어 비록 가진 것 없는 그런 녀석이지만 나 이 마음만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다짐을 자꾸 받는 나의 의심 앞에서도 난 그렇게 몇 번씩이나 약속했어. 이렇게 나는 내 안에 속해서 있는데 몰라 더 이상 하겠어. 날 이제 받아주면 좋겠어. 나의 꿈도 역시 영롱하게 빛나도 하지만 나와 빛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단단하 인생 너무나 힘이 들어 빛을 보기까지의 어둠은 너무 길어 매일 술만 퍼마시던 나를 기억해 매일같이 반복돼서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팬그라운드에 어느덧 멀리 있던 빛이 나의 가슴에 다시는 술병 속에 나를 가두지 않을게 그 맹세와 함께한 그린 그라운드에 다시금 물렁이는 처음 잡힌 뜻으로 앞으로 만들어갈 우리만의 그곳으로 변치 않은 믿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길을 열어 난 turn on your world 엉큼한 밤 Here I 여기 C3L Here I 여기 J12 Here I 우리 옆에 펼쳐진 green new ground 엉큼한 밤 Here I 여기 C3L Here I 여기 J12 Here I 우리 옆에 펼쳐진 green new ground 들어져가는 낡은 드럼 지하 생활 4년 동안 손가락 깊이 생긴 상처 오랜 현실 못다 배우는 낡은 드럼 feel 돌아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어 후회될 일 없어 내가 택한 나의 길 시원한 소주와 부금에 시작하는 거야 Super nice setting. 어렵게 찾은 이길 맘만 샷하거나 집어 부셔보는 거야 후회 없이 나가리라 흘러가리
지라 결국 우린 한 적 없어 비기 다는 그날까지 나라의 우정 갈 때까지 가리 가고 싶은 우리 뮤직 그라운드 마지막 밀수가 한방 웃을 때까지 그 밤 here I 여기 C3L here I 여기 J12 here I 우리 앞에 펼쳐진 green hill ground 그 밤 here I 여기 C3L here I 여기 J12 here I 우리 앞에 펼쳐진 green hill ground Sure, 바로 지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자리 끊임없이 넘쳐나는 신비한 에너지 뮤직 나 자신의 선택 로봇 킬 결코 never never 후회하지 않지 35,000시간 동안 많은 것을 느껴 하나하나 형성되는 자신만의 영역 끝이 나지 않은 자신과의 싸움 점점점 더 짙어지는 목표 Picture is now 모든 것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 새롭게 펼쳐지는 나의 뮤직 라이프 도원결이만큼이나 끈끈한 우정으로 맺어진 우리 삼형제 모두 하나 되어 함께 열어가 경이롭고 신비로운 아름다운 새 시대 편견 따위 모두 털어내 어떠한 것에도 지치지 않게 그 밤 here I 여기 C3L here I 여기 J12 here I 우리 앞에 펼쳐진 green hill ground 그 밤 here I 여기 C3L here I 여기 J12 here I 우리 앞에 펼쳐진 green hill ground 여기 엉클밤 yeah 여기 C3L yeah 그리고 J
받아주겠니 나의 사랑 가까이 더 가까이 Love me 조금 더 가까이 내게로 널 만난 건 절대 꿈이 아니야 가까이 더 가까이 You love me 모든 걸 내게 보여줄게 비춰진 나의 사랑 영원히 가까이 더 가까이 Love me 조금 더 가까이 내게로 널 만난 건 절대 꿈이 아니야 가까이 더 가까이 Love me 모든 걸 내게 보여줄게 비춰진 나의 사랑 영원히 예, 그러면 아직 달은 안 떴지만 저희 타보의 마지막 곡 월식하고 저희 내려갈게요. 감사합니다. 타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보였습니다.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